여러분이 지금 이미 3천억 원의 부자가 300억 원의 부자가 되었음을 아십니까? 그것을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잠재의식이 그것을 받아들여 줘야만 합니다. 이번 시간은 잠재의식을 재구성하는 법에 대해서 조셉 머피, 잠재의식의 아버지 조셉 머피의 부의 초월자 일부 내용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잠재의식의 힘이 부를 창조하는 원리를 이해하려면 일단 잠재의식이 기능하는 방식을 주의 깊게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면에 걸렸다라고 상상해보자. 최면에 걸린 상태에서 현재 의식은 잠시 기능하는 걸 멈춘다. 현실 통장에 얼마 찍혀 있는지 까맣게 잊어버린다. 한편 잠재의식은 암시를 받아들인다. 최면술사가 당신은 이미 300억 원의 부자입니다. 통장에 찍혀 있죠. 라고 최면을 걸면 잠재의식은 이를 진짜라고 받아들인다. 잠재의식은 현재 의식처럼 판단 능력이 없다. 이성 오감을 동원해서 별도로 기다 아니다라고 이미 심어진 것을 거부할 능력이 없다. 조각칼로 이미 빚어낸 그 조각품은 완벽하게 그 조각품으로 고착되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두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가지 주장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그 둘의 차이점을 구분하는 등 판단을 내리지 못한다. 현실이 빵원인데 뭔 개소리야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하는 사람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느끼거나 위험이 있다, 카리스마가 있다라고 느끼고 그렇게 인상을 받으면 그 말을 우리는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최면이 걸린 상태에서 누가 나에게 물 한 잔을 주면서 당신은 술에 취했다라고 말한다면 주정뱅이인 척 최선을 다해 연기할 것입니다. 풀 알레르기가 있다고 최면을 걸면 그리고 코 밑에 증류수를 갖다 대면서 풀이라고 말하면 온갖 알레르기 증상이 발현합니다. 물이 풀인 것처럼 몸과 마음이 반응하는 것이죠. 만약 나에게 궁핍하다고 말하면 지나가는 사람에게 돈을 구걸하는 거지처럼 행동할 것이죠. 동상이나 개, 군인, 수영선수라고 암시를 내리면 그 내용을 충실히 따라 정말 자신이 그러한 존재라고 믿을 뿐더러 I am that. 인식의 범위도 그에 맞춰 바뀝니다. 잠재의식은 두 가지 아이디어 중 더 지배적인 아이디어를 받아들인다라는 것을 명심하라. 잠재의식은 전제가 사실인지 진실인지 거짓인지와 관계없이 신념을 그렇게 느껴버린 그것을 느낌 그대로 고지곳대로 받아들인다. 여러분이 무심코 뱉고 있는 그 말들, 혼잣말들, 무언의 말들, 그러한 생각, 관념들, 그 의식의 캡슐들이 모두 다 부정적이라면 어떨까요? 많은 사람이 어릴 적에 프로그래밍된 부정적 사고 패턴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 꿈이 지나치게 원대하다든가 돈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 성경의 문자적인 문구가 그렇게 돼 있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돼 있습니다. 현실의 결과물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보이는 결과물, 즉 돈, 현실의 재화, 현실의 가치 있는 결과물을 내가 사랑해서 창조인식을 거기에 내던져서 매몰시키는 것을 성경은 상징하는 것인데 문자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부유하고자 하는 욕망을 내던져야 되는 것이죠. 돈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라는 말을 들었을지도 모른다. 너는 그거 못해라는 말을 자주 들어 자기 패배적인 태도가 생겼을 수도 있다. 네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겠어? 사람 구실이나 할지 모르겠다. 너 그러고 밥은 먹겠냐? 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자라서 열등감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어렸을 때부터 우리 대부분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느끼도록 컨디션드, 조건화되었다. 그 부정적인 조각칼로 각인이 되어서 빚어져 버린 거예요. 부정적인 암시를 거부하거나 거스르는 법도 모른 채 무의식적으로 부정적인 암시를 그렇게 가랑비에 옷 젖듯
받아들여 왔다. 이러한 잘못된 믿음은 잠재의식으로 전달되어 일상적인 경험으로 표출된다. 현실에 투사된다. 평소에 다음과 같은 말들을 혹여 여러분들이 하지 않는지 되돌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망할 거야. 투자하면 날리겠지. 주식 절대로 하지 마. 돈만 날려. 그 생각이 진짜 날리게 하는 거죠. 그럴 기회가 없었지. 모두 내 잘못이야. 어디에다 쓰려고 그래. 아무리 똑똑해도 인맥이 없으면 말짱 헛것이야. 헤이,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 내가 하는 일은 그렇지 뭐. 아무도 신경 안 써. 에이, 노력해봤자지. 나이가 들었나 봐. 기억이 잘 안 나네.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는군. 인생은 끝없는 고통이야. 사랑이 밥 먹여주니. 어차피 못 이기는 싸움이야. 곧 길거리에 나앉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조심해. 그렇게 하다 다쳐. 등등등. 이런 부정적인 의식의 이 단어들을 무심코리는 내뱉습니다. 어린 시절이나 청소년기의 부정적인 타자 암시로 누군가 제3의 누군가가 지나가면서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죠. 타자 암시로 고통받았던 경험은 흔하다. 부모님, 친구, 친척, 교사, 동료 등등등 부정적인 암시를 주는 사람들은 쉽게 떠올릴 수 있다. 표면적으로 나를 위한답시고 하지만 참으로 위한다면 블레싱, 상상력을 가동해줘야죠. 내 모습을 현실 팩트 그대로 갈기지 말고 이미 나는 최고가 되었다라고 해서 나를 great, 위대하게 봐줘야 될 나를 믿어주는 누군가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나는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암시는 내 생각에 영향을 미친다. 여태까지 들은 말을 곰곰이 생각해보자. 부정적인 암시는 가정, 학교, 직장에서 흔하게 볼 수 있다. 그중 대부분은 일종의 선전으로 나를 통제하거나 나에게 두려움을 주려는 목적이다. 사회적으로도 부정적인 암시는 만연해 있다. 매일 신문에서는 허무함, 두려움, 걱정, 불안 등등을 조성하면서 곧 재앙이 닥칠 것이라는 어조의 기사가 우르르르 쏟아진다. 그렇게 되리라고 인정해버리면 두려움이 엄습하고 운맥이 죽어. 쫀다 쫄아. 기운이 빠져 의욕이 사라진다. 타인의 부정적인 암시를 주의하라.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암시에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굳이 안 느낄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는 거죠. 이런 부정적인 암시를 받아들이는 건 잠재의식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길들이는 것이다. 나의 인생을 파멸로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것이다. 잠재의식을 부정적으로 길들이면 열등감이나 부적절함, 공포 또는 불안을 느끼거나 이유 없는 통증에 원인 모를 그 아픔에 시달릴 위험이 크다. 이미 그런 감정을 느끼거나 아픔을 느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잠재의식의 건설적인 내용의 자기 암시, self-suggestion, 자기 암시를 걸어서 부정적인 암시를 거부할 수 있다면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파괴적인 생각에 대항할 수 있다. 성인이 되어 재조건화 기법을 통해 즉 내가 나에게 새롭게 암시 제한을 걸 수 있다는 거죠. 새롭게 상상력으로 깨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 인식이 I am 모든 근원적 하나님임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잠재의식을 건설적으로 재구성하지 않으면 과거 잠재의식에 새겨진 부정적인 인상 때문에 이미 심어진 그 결과물들 때문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서 불편을 겪을 수 있다. 부정적인 사고로 인해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땐 잠재의식을 긍정적인 믿음으로 재구성하면 된다. 새롭게 그림을 그려넣으면 된다. 의식은 기억을 조작할 수 있고 새롭게 포맷시키고 새롭게 새로운 프로그램을 깔 수 있다. 잠재의식을 재구성한다는 것은 곧 삶의 패턴을 왜곡하고 생산적인 창조적인 사고와 믿음을 막는 부정적인 언어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뜻한다. 긍정적인 사고 패턴으로 우리는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잠재의식을 재조건화하라. 리셋하라는 거죠.
누구에게나 부정적인 암시를 거부하고 부정적인 사고 패턴을 긍정적인 사고 패턴으로 바꿀 능력이 있다. 에너지를 빼서 내가 원하는 것으로 에너지를 넣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찰스라는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재미없는 사람 또는 성격이 급한 사람이라고 치부해버렸고 어떤 일에든 재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다. 그 결과 찰스는 늘 뚱했고 심술을 부렸다. 사람들의 주변 저주에 말려든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 아침과 오후 잠들기 전에 자리에 앉아 긍정적이고 유쾌한 사람이 되는 확언을 하는 것이다. 찰스는 자신이 가졌으면 하는 자질을 잠재의식에 새김으로써 마음을 재구성하며 새로운 방향으로 조정할 수 있었다. 잠재의식은 외부에서 어떤 내용을 실현하라고 압박하면 실제로 그렇게 실현하는 특성이 있다. 심은 대로 거두어질 수밖에 없도록 하는 법칙, 본연의 공의가 있다는 거예요. 찰스는 친절하고 다정하며 선의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잠재의식에게 명했다. 세상에 선포했다. 이미 나는 그이라. I am he. 확언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되풀이하면 내가 그렇다라고 느껴버린 그 명령, 세상에 대한 그 포고를 참 왕의 명령으로 내가 인식한다면 잠재의식에 인상을 남길 수 있다. 잠재의식에 새긴 내용은 어떠한 형태로든 경험이나 사건으로 외부 세계에 나타나거나 기능한다. 찰스처럼 우리도 잠재의식을 재구성할 수 있다. 매일 아침 마음을 가라앉히고 앉아 다음과 같이 확언하자. 영적인 법과 질서가 나의 삶을 지배합니다. 영적인 성공은 나의 것입니다. 영적인 조화는 나의 것입니다. 영적인 풍요로움은 나의 것입니다. Now here I am. 이 진리를 자주 반복해서 말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기대를 품으면 진리가 잠재의식에 스며들 것이다. 잠재의식은 각인된 내용을 실현하라는 압박을 받아 조화, 평화, 사랑이 넘치는 삶을 구현할 수밖에 없다. 자유는 진공을 싫어합니다. 이미 그렇게 느껴버린 자에게 상황이 그렇게 맞춰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압박이라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법칙이 그렇게 계속 독려하고 채찍질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모래알이 헤쳐졌으면 새롭게 모이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어떻게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끊임없는 불안과 두려움, 공포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많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은 잠재의식이 기능하는데 역효과를 불러일으킨다. 살면서 어떠한 일이 실제로 일어나리라고 생각하면 걱정이 되거나 두려워진다.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마치 그 부정적인 것이, 그 사건이, 그 사단이 나타나기를 기대라도 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럴 때 잠재의식에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심어진다.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사는 건 아주 위험하다.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는 말처럼 걱정과 두려움은 건강을 악화시키기도 하기 때문이다. 몸과 마음이 밸런스가 깨지는 거예요. 통증혁명이란 책의 저자인 존 사노 박사는 자신의 환자 중 약 80%가 긴장성 근육통 증후군에 시달리는 걸 발견했다. 긴장성 근육통 증후군은 감정적 또는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해 근육 조직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다. 마음이 몸에도 병균을 침투시키는 것이죠. 사노 박사의 이론에 따르면 잠재의식은 고통스럽고 억압된 감정으로부터 주의를 돌리기 위해 신체의 특정 부위의 혈류를 감소시켜 환자가 감정 대신 고통에 집중하도록 만든다. 고통을 느끼는 부위는 환자마다 달랐다. 사노 박사는 확언 기법 등 마음을 차분하게 하는 방법들을 처방했다. 즉 병의 원인 상태를 바꿨다라는 거죠. 그러자 환자의 80%가 통증이 사라졌다고 답했다. 비슷한 원리로 두려움과 걱정은 불을 쌓는 능력에도, 부자가 되는 것에도 부정적인 셀프 장애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주식 투자자는 손실 회피성 때문에, 즉 손실을 안 보고 싶으면 빨리 손절해야 되는데 손실을 외면하는 쪽으로 간다라는 거죠. 눈을 감고서 아웅한다라는 거예요. 눈 가리고 아웅. 그럼 손실은 점점점 늘어나죠. 손실 회피성 때문에 더 크게 손해를 보고 많이 망가진 상태에서 그제서야 빠져나옵니다.
하락장에서 손해를 피하려다가 최악의 시점에 주식을 매도해버리는 거죠. 두렵거나 걱정될수록 위험을 회피하고 싶어지기 때문에, 즉 내가 오를 것이라고 믿었는데 그 믿음이 부정되는 거가 싫은 거예요. 내가 여기서 패배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느낌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언젠가 오르겠지. 막연한 기대감으로 말이죠. 당장 가격은 비싸더라도 장기적으로 투자하기에는 부동산이 더 낫지만 살 용기가 없다. 위험을 회피하려는 태도는 새로운 사업, 막중한 책임을 요하는 직위, 뛰어난 발명품 혹은 벤처 사업 투자를 막는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계적으로 부유하고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는 것이다. 그들의 생애를 찬찬히 살펴보면 대다수가 큰 위험을 감수하는 낙관주의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음속으로 생각이 현실로 드러날 때라는 소제목에서의 이야기입니다. 마음이나 잠재의식이 품은 생각은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여준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지금 느끼고 있는 그 느낌으로 존재합니다. 한마디로 사람은 마음이나 잠재의식이 품은 생각대로 행동하고 경험하며 표현한다는 뜻이다. 이게 바로 잠재의식의 법칙이다. 여기서 말하는 생각은 머리로 하는 생각이 아닌 가슴으로 하는 생각, 즉 잠재의식이 그렇다라고 믿어버린 그것, 이미 그렇게 가랑비에 옷 젖어버린 그것입니다. 잠재의식에 새긴 내용은 외부 세계로 그렇게 신문대로 거둬줄 수밖에 없다. 그렇게 표출될 수밖에 없다.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이 결합하면 완벽한 의식이 된다. 의식은 내가 받아들이는 아이디어와 믿음, 의견, 신념의 총합이다. 상상력이 믿음의 씨앗을 심어서 잠재의식이 그렇다고 여겨버리면 완벽하게 그것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생각과 느낌이 운명을 빚는다. 가난하다고 생각하면 늘 빈곤을 면치 못할 것이다. 번영하리라 생각하면 일이 술술 잘 풀릴 것이다. 의식은 삶의 유일한 창조 주체이다. 생각과 느낌,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은 나의 모든 경험들을 창조한다. 현재의식, 현실 이성 오감의 판단이죠. 머리로 하는 것입니다. 붓으로 그려내는 것이에요. 잠재의식은 마음의 텃밭이에요. 하얀 도화지죠.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이 일치, 뜻을 같이 한다면 성경에서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겠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품은 생각이나 느낌은 진실이든 거짓이든 좋든 나쁘든 간에 선악을 불문하고 외부 세계에 표출된다. 예수 그리스도 아닌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선악의 분별이 무의미하다. 좋은 건 이루어지고 안 좋은 것은 안 이루어지고 이런 것이 없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칙이 무조건 선할 수밖에 없는 것은 신문대로 거두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좋든 싫든 말이죠. 그러므로 선택은 내 생각에 달렸다. 여러분의 인식이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운명을 빚고 운명을 좌우하는 사람은 바로 나이다. Now here I am.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무엇으로 존재시키고자 하십니까? 이미 여러분은 그것을 믿어내는 순간 바로 그인 것입니다. 어느 날 한 남성이 나를 찾아왔다. 그는 인생에서 성공하고 발전을 이루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진심은 그게 아니었다. 그의 잠재의식에는 실패하리라는 패턴이 있었다. 무의식으로 그 실패의 프로그램이 깔렸다라는 거예요. 죄책감을 느꼈고 벌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생각했다. 자존감이 나락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현재 의식에서 그는 열과 성을 다해 노력했고 머릿속으로는 난 정말 노력파야라고 되뇌었지만 잠재의식은 영 노력의 법칙이죠. 그걸 당연시 여겨버리는 것이, 즉 노력하지 않고 바로 느껴버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잠재의식은 실패하도록 조건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 결과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꼈고 그릇된 믿음은 스스로를 실패로 몰아붙였다. 이 남성은 자기가 스스로에게 벌을 주고 있음을 깨달았다. 내가 내 현실을 계속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지도 모르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밤낮으로 실패자에서 승리자로 마음을 재구성하는 확언을 했다. 진리를 되뇌면서 이 내용을 곰곰이 생각했다. 차를 운전할 때도 고객을 만나기 전에도 이 진리를 떠올렸다. 진리를 규칙적이고 체계적으로 확언했다. 그리고 자신이 확언한 내용을 부정하지 않았다. 마음을 재구성하는 법을 배운 후로는 자신이 승리와 성공을 위해서, 즉 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존재의 의식은 존재한다라는 것을 비로소 의식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승리와 성공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믿기 시작했다.
나에게 깔린 현실 시공간 3차원이란 멍석은 나의 놀이터였다. 나의 나됨에 영광된 이 멋짐을 내가 스스로 보고자, 만방에 공표하고자 현실 피조 세계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자 그는 점차 눈부신 성공을 거두었다. 확언을 반복하면서 강인한 정신력과 지혜를 갖추고 있다는 걸 확인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성공과 조화, 부와 풍요로움을 주장하고 잠재의식을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시키는 발전기 제너레이터로 바꾸어 나갔다. 이처럼 규칙적이고 체계적인 확언은 인생에서 기적을 일으킨다. 이미 나는 그이라. 잠재의식은 무엇을 강제하는 특성이 있다. 잠재의식은 만물을 움직이는 동력이므로 전능하며 영적인 힘이 있다. 내가 그렇다라고 여겨버린 믿음은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정말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내면에는 무한한 힘이 숨쉬고 있고 무한한 힘은 실패를 모른다. 그 힘에 반하거나 도전하거나 방해하거나 저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의 이 무한한 힘을 이끌어내는 도구가 확언이다. 스스로 내가 신념에 차 온 우주에 내뱉은 자아관념의 그 언어. 믿음과 생각의 근원을 나 자신에게서 우리는 찾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위대하고 영원한 진리가 내 안에 있다. Now here I am. 태어나기 전부터 그 진리들은 마음에 새겨져 있지만 살아가면서 외부의 조건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특정한 대상을 두려워하고 그릇된 믿음의 스스로의 가능성을 억누른다. 피니어스 파크허스트 퀸비 박사의 말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은 작고 하얀 판이다. 하얀 도화지다.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그 하얀 도화지, 그 판에 글자를 새긴다. 낙서를 한다 이거죠.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보고 들으며 믿음과 의견, 두려움과 의심의 홍수에서 살아간다. 뭔지도 모르고 두렵고 쫄고 떨며 산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낙상, 떨어지는 상처죠. 떨어지는 상해입니다. 낙상에 대한 공포를 제외하고는 두려움과 편견, 편향 없이 태어났다. 생명력에 관한 그릇된 관념도 없었다. 하지만 어쩌다가 그릇된 관념이 이렇게 생겨버린 것일까? 누군가 나에게 그릇된 관념을 심었거나 마음을 부정적으로 조건화시켰기 때문이다. 젊은 시절 조셉 머피, 나는 7세 이전의 아이에게 주입한 종교적인 믿음은 성인이 되어서도 바뀌지 않는다고 배웠다. 물론 바뀔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어렵다. 어릴수록 우리는 외부의 영향력을 쉽게 받아들이고 가르치는 내용을 속속들이 흡수한다. 암시를 잘 받아들이는 것이다. 만약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이 정확한 정보를 주고 현명하게 지도하면 이러한 특성은 긍정적으로 기능할 것이다. 어린아이에게 여러분이 부모로서 좋은 진리를 심어내 줄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내 자녀를 향한 선물은 없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긍정적으로 기능할 것이다. 그러나 교사나 지도자가 잘못된 정보를 주입하면 잘못된 정보는 그릇된 믿음의 근원이 된다. 거짓말의 이의를 제기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뿌리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어린아이는 없다. 그 결과 영적인 존재와 삶, 우주에 대한 잘못된 믿음과 그릇된 관념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렇다면 신념이나 종교적인 믿음은 어떻게 생긴 걸까? 확실한 건 그런 믿음을 가지고 태어난 건 아니라는 것이다. 팻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팻은 스스로 성공하기 어렵다고 믿었다. 어떤 점쟁이가 가시밭길 인생을 걸으리라고 점쳤기 때문이다. 물론 사실이 아니다. 그 점쟁이의 점을 용하다고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말이죠.
영적 존재는 만물의 영이자 생명력, 에너지 물질로 그 사람의 생각만이 영적 존재를 긍정하거나 부정할 수 있다. 나만의 존재 인식이 온 우주에 있음의 전부기 때문에 내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굳이 안 좋은 주파수의 정보를 내가 머금지 않으면 결코 내 인생에서 안 좋은 일은 벌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펫은 점쟁이의 거짓말을 진실이라고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힘이 있었다. 모든 것이 스스로의 판단의 소관이다. 하지만 거짓말을 받아들이면 현실도 거짓말이 아닌 참말로 그렇게 돼버린다. 자기 충족적 이언인 것이다. 내가 나에게 주사바늘을 꽂는 거예요. self-fulfillment prophecy가 되는 것입니다. 그가 만약 성공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남들이 하는 그 거짓 증언들, 거짓말들을 굳이 믿었기 때문이다. 만약 그릇된 믿음을 거부하고 정반대로 생각한다면,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개싹무시하고 원하는 것만 이미 이뤘다라고 느껴버린다면 그는 성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것이다. 잠재의식의 가정, 믿음, 신념은 현재의식의 생각, 행동을 좌우하고 통제한다. 펫이 점쟁이의 거짓말을 진짜로 받아들이면 그릇된 믿음에 불을 붙이는 꼴이다. 거짓말을 믿어서 일이 잘 안 풀리는 것인데도 사람들은 막연히 누군가가 자기가 잘 되는 걸 방해하고 운이 안 좋았으며 징크스가 따라다닌다고 생각한다. 거짓말을 믿으면 거짓말은 곧 거짓말이 아니게 된다. 법칙이 된다.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법칙은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고 궁극적으로 미래를 결정한다. 미래의 모습을 선택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꿈을 마땅히 버튼 누르듯이 자판기 빼먹듯이 이룰 수밖에 없는 그 자유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여러분이 I am임을 믿으십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는 모두 성장하고 배우며 내면에 꽁꽁 감추어진 광채를 발산하기 위해 태어났다. 광원은 빛을 뿌려준다라는 거죠. 찬란하게. 처음부터 온전한 능력을 갖추고 태어나지 않았다. 배움을 통해 정신적 도구를 갈고 닦으려고 태어났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통달하는 데에서 오는 기쁨이 있다. 어둠 가운데 빛이 깨어나야 대조가 되어서 빛이 참 빛으로서 정의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완벽한 빛으로 자각할 수 있으려면 완벽한 어둠의 소울의 그 무적행 속에 빠져볼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으로 낮아지실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있음이 완벽한 없음으로 한 번은 무너져 볼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삶의 주도권이 있는 한 명의 인간이고 나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 선택의 자유를 행사하면 내 안에 신성을 발견할 수 있다. 아, 나는 선택권자, 느낌의 선택권자였구나. 내 믿음대로 되는구나. 하늘 아래 신성을 발견하는 또 다른 방법은 없다. 단지 내가 그였음을 느껴내는 것밖에 없다. 우리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고 본능에만 지배받지 않기 때문에 선한 행동도 나의 선택이다. 같은 맥락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될지 선택할 수 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선택하겠노라. 너희도 지금 선택하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다 와서 성경 속 여호수아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인간은 지금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떤 느낌을 선택할지를 지금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금 선택한 그 지금으로 나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 진실하고 사랑스러우며 고귀하며 영적인 모든 것을 생각해보라. 모든 좋은 것만 느끼고 생각하라. 온종일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 마음을 재정비할 수 있다. 빌립보서에 나와 있죠. 항상 좋은 것만,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항상 좋은 것들만을 생각할지어다. 그것이 복음, 굿뉴스, 좋은 생각, 좋은 소리라는 거예요. 원하는 걸 하는 상상을 해보자. 비전을 그리면 비전이 있는 곳으로 몸과 마음이 따라간다. 비전이란 내가 보는 것, 생각하는 것, 집중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사랑스럽고 가치 있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면 잠재의식은 이에 응답해 빛이 비치는 방향으로 나를 나아가게 한다. 이러한 진리를 매일 밤낮으로 되뇌면 진리는 잠재의식에 새겨질 것이다. 안착될 것이다. 잠재의식에 새긴 것 무엇이 되었든 그것은 현실 그 자체이다. 동전의 양면으로 심어진 것은
as within, so without. 내부에서와 같이 바깥에서도. 그러니 영적인 생각과 아이디어를 제외한 다른 생각이 잠재의식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쉬지 않고 마음을 모니터링하고 간수해야 된다. 여호와께서 파수꾼이 되어서 성문에서 성을 지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식이 완벽하게 나의 존재를 지금 이 순간 거룩한 성문, 나는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여러분의 욕망이 꿈틀대는 지금 이 순간이라는 문에 파수꾼, 주체라는 거죠. 잠재의식의 신념이 형성될 때까지는 만구불변의 진리와 절대적 진실을 계속 들어라. 계속 성타 이 재생 목록별로 이 진리의 이 해설을 강해를 계속 마음속에 새기시게 되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은 네빌 할아버지가 돼 있으실 것입니다. 선하고 올바른 행동을 선택하라.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평화, 선의를 전하라. 잠재의식은 생각을 실현하려고 하므로 마음의 영적인 생각을 새기면 선하고 올바른 행동을 하고 싶어진다. 자동빵이라는 거예요. 심은대로 나는 위대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절로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일도 있을 것이다. 밤낮으로 이러한 진리를 확언할지어다. 무한한 지성이 나를 안내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있음의 전부는 모든 것을 있게끔 만드는 유일한 존재 실체라는 거예요. 무슨 행동을 하든 내 행동은 올바릅니다. 올바른 행동은 나의 것입니다. 피에 영양분을 공급하려면 음식을 먹어야만 한다. 마찬가지로 진리가 몸에 흐르게 하려면 진리를 흡수하고 소화해야 된다. 반복해서 말한다고 잠재의식에 새겨지는 건 아니다. 내가 그걸 느껴내고 믿었느냐가 중요합니다. 100번 쓰기 이런 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써야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믿음 때문에 써서 이루어지는 것뿐 쓰는 것 자체가 약발 효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말한다고 잠재의식에 새겨지는 건 아니다. 효과를 보려면 그 진리가 머리, 현재의식에서 마음, 잠재의식으로 전달돼야 한다. 통하였느냐? 그 내용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소화해서 영혼, 심장에 흡수시킬 때 내 안에 무한한 지성과 소통할 수 있다. 무한한 지성과 소통하기 시작하면 나의 그 feeling, 영감이 완벽하게 부활하게 된다면 그 무한한 지성이 I am, 절대 인식이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나에게 선물해 줄 수밖에 없을 것임을 여러분은 알게 됩니다. 알아차리게 돼요. 두 아이가 있었다. 이 둘은 브라질의 가난한 동네에서 가족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면서 자랐다. 같은 학교에서 다니고 같은 동네의 아이들과 같은 공원에서 축구를 했다. 한 명은 부자가 되는 유일한 길은 경쟁에서 이겨서 다른 사람의 부를 뺏는 거라고 믿었고 그래서 질이 나쁜 아이들과 어울렸다. 상점에서 좀도둑질하고 빈집을 털면서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고군분투했다. 법적인 문제가 잇따랐으며 나이가 들수록 더 심각한 범죄에 연루되었다. 또 다른 한 명은 무한한 풍요로움과 부를 창조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다. 어머니는 매일 아침 빵을 구웠고 그는 자전거를 타고 시장에 가서 빵을 팔았다. 시간이 지나 저축하고 빌린 돈을 모아서 드디어 미국에 갔다. 미국에 정착한 그는 비디오를 빌려서 하루에 몇 시간씩 비디오를 보면서 영어를 익혔다. 줄인 배를 채우고 입을 옷을 구하기 위해 푸드뱅크와 교회를 전전했다. 자신의 생활비와 어머니에게 붙일 돈을 마련하기 위해 직장에서 얻은 인맥으로 케이블 TV와 인터넷 약정을 판매하는 일도 병행했다. 곧 그는 지역 최고의 영업사원으로 등극했고 지역 총괄 담당자로 승진해 연봉 10만 달러의 성과급도 받았다. 어떤 생각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했느냐가 두 소년의 미래를 결정지은 것이다. 한 소년의 마음을 지배한 생각은 그를 범죄자의 삶으로 이끌었다. 제로섬 게임에서 악의 다툼으로 거기서 내가 죽어나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의 항로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소년의 마음을 지배한 생각은 그를 영업사원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외부의 상황은 그 누구의 삶도 규정짓지 않았다. 생각과 선택, 느낌, 행동이 외부의 상황을 바꿔버렸다. 내가 하는 생각은 외부 상황에 힘을 실어주지 않을 수도 있다.
의식은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의 결합물이고 현재의식은 생각과 행동을 선택한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처럼 잠재의식에 새기는 내용은 외부로 표출된다. 컴퓨터에 잘못된 데이터나 프로그래밍 코드를 넣으면 잘못된 결과물이 도출되는 것처럼 말이다. 그래서 잠재의식에 생명을 주는 패턴을 공급해야만 한다. 올바른 행동과 영적 인도의 법칙은 존재한다. 진리는 존재한다. 이러한 진리는 우주적이고 무한한 관점에서 법칙을 실현한다. 앞의 진리를 규칙적이고 반복적으로 차근차근 마음에 새긴다면 우리는 365일 24시간 내내 이 하나님의 권능, 이 힘을 사용할 수 있다. 인간은 신과 함께 손을 잡고서 신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미다스의 손처럼 만지는 것마다 금으로 바꿀 수 있다. 참 연금술사는 여러분 안에 있는 상상력이었습니다. 정리합니다. 잠재의식은 전제가 그렇다라고 여겨버린 어삼프션, 전제가 진실인지 거짓인지 관계없이 믿은 대로 신념을 고지곳대로 받아들여서 현실을 비춘다. 잠재의식의 힘을 이용해 부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매일 내가 하는 말이나 듣는 말이 부와 행복으로 가는 길을 혹여나 막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어린 시절에는 외부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마음이 부정적으로 조건화되기 쉽다. 그러므로 그릇된 암시를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야만 한다. 잠재의식을 재구성한다는 것은 곧 삶의 패턴을 왜곡하고 생산적인 사고와 믿음을 막는 부정적인 언어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뜻한다.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이 결합하면 의식이 된다. 의식은 내가 받아들이는 아이디어와 믿음, 신념, 의견 등의 총합이다. 비전이란 내가 보는 것, 생각하는 것, 집중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사랑스럽고 가치 있는 것. 에 관심을 기울이면 잠재의식은 이에 응답해 빛이 비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은 이다. 여러분에서 깨어날 하나님의 말씀, 욕망이 여러분을 이끌 것입니다. 반복해서 말한다고 잠재의식에 새겨지는 건 아니다. 효과를 보려면 이 진리가 머리 현재의식에서 마음 잠재의식으로 전달되어야만 한다. 이 내용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소화해서 영혼, 즉 매그네틱 필드, 심장에 흡수시켜야만 한다. 잠재의식은 습관적인 사고와 이미지에 따라 반응한다. 잠재의식에 새긴 내용은 어떠한 형태로든 경험이나 사건으로 외부 세계에 나타난다. 이번 시간은 우리의 잠재의식을 어떻게 바꿔서 우리의 꿈과 성공을 현실에 빨리 앞당길 수 있을지 한번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이루었습니다.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성공학 1타 강사였습니다.